지훈의 변호사 사무실 오후 4시. 은주는 아들 지훈의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인 지훈이라면 법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지훈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지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은주는 지난 이틀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결혼기념일 밤의 충격적인 발견부터 오늘 수집한 증거들까지. 지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아빠가 정말 그런 일을? 지훈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니? 지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자신이 존경해온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엄마, 정말 힘드셨겠어요. 지훈아, 엄마가 이혼하면 어떨 것 같아? 당연히 해야죠. 이런 상황에서 참고 사는 게 더 이상해요. 지훈의 대답이 확고했다. 하지만 30년을. 엄마, 30년이 아깝다고 더 허송세월 보낼 순 없어요. 엄마 인생도 소중하다고요.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불륜이 먼저이고 재산 은닉까지 했으니까 엄마가 상당히 유리해요.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도 엄마에게 더 많이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던데. 지훈의 얼굴이 더 굳어졌다. 더더욱 명백한 불륜 증거네요. 엄마, 모든 증거를 제게 주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고마워, 지훈아. 엄마,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뭐, 아빠 회사 관련해서도 조사해 봐야겠어요. 혹시 회사 돈을 횡령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횡령? 2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급여로는 불가능한 금액이거든요. 지훈의 말에 은주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민호가 불륜뿐만 아니라 횡령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다니. 우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엄마, 며칠만 더 참고 증거 수집에 집중하세요. 알겠어. 그리고 엄마, 혹시 아빠가 눈치챌까봐 걱정되시면 제가 집에 가서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엄마가 해볼게. 은주는 아들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이건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 수진의 부동산 사무소 저녁 6시. 은주는 수진의 부동산 사무소를 찾았다. 수진이 황 회장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기로 했다. 은주야, 황 회장이 내일 만나자고 하셔. 내일? 응. 근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황 회장이 민호를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야. 진짜 큰 원한이 있어. 무슨 원한? 10년 전에 민호가 회사 기밀을 경쟁업체에 팔아넘겼거든. 그것 때문에 황 회장 회사가 큰 손실을 봤어. 그런 일이? 증거가 없어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야. 그래서 민호가 회사를 그만둔 거고. 은주는 민호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황 회장은 지금도 민호에게 복수할 기회를 찾고 있어. 내가 가져온 증거들이면 충분할 것 같아.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은주야, 지금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혼자서는 민호를 이길 수 없어. 수진의 말이 맞았다. 민호는 30년간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 재산도 숨겼고 새로운 여자도 준비했다. 은주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황 회장께 뭘 드려야 해? 내가 수집한 모든 증거, 특히 횡령 관련 자료들. 황 회장이 그걸 원하셔. 알겠어. 그리고 은주야, 마음 준비 단단히 해.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수진이 은주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30년간 당한 걸 다 갚아주자. 집 저녁 9시. 은주는 평소와 똑같이 저녁을 준비하고 민호를 기다렸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호가 들어왔다. 오늘 늦었네. 뭐 하고 있었어?
집안일하고 지훈이한테 다녀왔어. 지훈이에게? 무슨 일로? 민호가 예민하게 반응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의심하는 눈치였다. 여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뭔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은데. 은주의 심장이 뛰었다. 들켰나? 달라진 게 뭐야? 글쎄,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피곤해서 그런가 봐.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아, 그렇구나. 민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다. 30년간 순종적이었던 은주가 갑자기 변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은주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새벽 5시 은주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고급 한정식집 청송원. 오후 2시. 은주는 처음 보는 황 회장 앞에서 긴장하고 있었다. 70세의 황 회장은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었다. 은발을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고급 양복을 입은 그는 마치 영화 속 인물 같았다. 최민호의 부인 박은주 씨,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황 회장의 첫 마디가 은주를 놀라게 했다. 기다렸다고요? 네. 언젠가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부인께서 직접 오시다니. 황 회장이 찻잔을 들며 말했다. 회장님,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시겠어요? 은주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호텔 영수증들, 은행 명세서, 부동산 계약서, 소영과의 대화 녹음 파일까지. 황 회장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이 계좌. 회사 법인 계좌와 연결되어 있군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최민호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뜻입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회사 기밀을 팔아넘기고 뒷돈을 받았죠. 그때는 증거가 부족해서 놓쳤지만 황 회장이 주먹을 꽉 쥐었다. 10년간 품어온 분노가 느껴졌다. 이번엔 다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회장님, 저는 그냥 제 권리만 찾으면 되는데. 부인, 이건 단순히 이혼 문제가 아닙니다. 최민호는 범죄자예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피해를 입혔습니다. 황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저와 협력하시면 부인도 원하는 걸 모두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정의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우선 검찰에 고발합니다. 횡령 혐의로. 그러면 최민호는 구속될 거예요. 그 사이에 부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황 회장이 계획을 설명했다. 숨겨둔 재산들도 모두 동결시킬 수 있어요. 김소영이라는 여자에게 준 돈들도 모두 되찾을 수 있고요. 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민호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일이었다.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요. 하겠습니다. 은주의 대답이 확고했다. 30년간 저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였다면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죠.
황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은 선택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합시다. 강남구 산부인과 다음 날 오전 소영이 자주 가는 산부인과를 미행해서 알아낸 곳이었다. 은주는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소영이 나타났다. 소영은 접수 데스크에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었다. 선생님, 정말 아닌가요? 소영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다. 네, 임신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리불순이에요. 간호사의 명확한 대답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소영이 풀이 죽어서 병원을 나갔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따라 나갔다. 병원 밖에서 소영이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야. 병원에서 확인했는데 임신이 아니야. 민호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다. 뭐? 아니라고? 응, 미안해.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했나 봐. 그럼 계획이 틀어지는데 민호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일단 만나서 얘기해. 통화가 끝났다. 은주는 모든 것을 핸드폰으로 녹음했다. 소영의 거짓, 임신이 확실해졌다. 거짓말쟁이들. 은주는 분노를 억누르며 황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울중앙지검 오후 3시. 황 회장의 안내로 은주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생전 처음 와보는 곳이었지만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다. 박은주 씨 고발장 접수하러 오셨죠? 담당 검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황 회장의 영향력이 느껴졌다. 네. 제 남편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은주가 준비해온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자료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검사가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다. 언제쯤 체포할 수 있을까요? 이르면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은주의 마음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민호가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것이었다. 검찰청을 나서는 은주를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인, 남편을 직접 고발하신 심정이 어떠십니까? 30년간 속아 살았다는 심정이 어떠냐고요? 은주의 대답이 냉정했다. 범죄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은주의 인터뷰는 내일 저녁 뉴스에 나갈 예정이었다. 민호의 회사 다음 날 오전 10시. 은주는 회사 앞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황 회장이 직접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전 10시 정각 경찰차 2대가 회사 앞에 멈췄다. 시작됐구나. 30분 후 민호가 수갑을 찬 채 경찰에게 끌려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민호가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를 차에 태웠다. 회사 직원들이 창문으로 구경하고 있었다.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은주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호에게서였다. 여보 나야. 지금 무슨 일인지 알아? 민호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알아. 은주의 대답이 냉정했다. 뭘 안다고? 당신이 한 모든 짓을 안다고. 은주야. 설마 내가. 네. 제가 고발했어요. 전화 너머로 민호의 경악하는 소리가 들렸다. 미쳤어? 우리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30년을 속고 살았다는 뜻이죠. 은주야,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설명해 줄게. 설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은주가 전화를 끊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민호에게 마지막 말을 한 것이었다. 청담동 오피스텔 같은 날 오후. 은주는 소영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서 오피스텔로 갔다. 하지만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벌써 도망갔구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소영은 새벽에 짐을 싸서 나갔다고 했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계약도 중도 해지하고 가셨어요. 소영은 민호가 체포되자마자 바로 도주한 것이었다. 은주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아줌마, 미안해요. 진짜 사랑했던 건 아니었어요. 오빠가 돈이 많다길래 그냥 이용한 거였어요. 이제 다른 사람 찾아서 잘 살게요. 소영이 보낸 문자였다. 은주는 피식 웃었다. 30년 남편도 배신했는데 1년짜리 애인이 배신하는 게 뭐가 이상하겠는가. 정말 어울리는 한 쌍이었네. 집 저녁 7시. 은주는 집에서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다. 대기업 임원 출신 최민호 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고발인은 30년간 함께 살아온 부인 박은주 씨입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렸다. 박은주 씨는 남편의 불륜과 재산 은닉을 발견하고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 은주의 인터뷰가 나왔다.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를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30년간 저를 속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은주 자신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다. 생각보다 당당하고 확고한 목소리였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지인들, 친척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은주야, TV에 나온 거 봤어. 괜찮아? 정말 용감한 결정이었어. 잘했어. 힘들겠지만 응원할게. 대부분이 응원의 메시지였다. 예상했던 비난은 거의 없었다. 가장 감동적인 건 아들 지훈의 문자였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이렇게 강한 분인 줄 몰랐어요. 사랑해요. 은주는 그 문자를 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기쁜 눈물이었다. 수진의 집 밤 10시. 은주는 수진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집에 혼자 있기가 아직은 어색했다. 은주야, 정말 대단해. 나도 이혼할 때 이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수진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무서웠어. 지금도 무서워. 무서운 게 정상이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이제야 진짜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 은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은주야. 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그냥 그동안 기회가 없었던 거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봐. 이제 시간은 충분하잖아. 수진이 은주의 어깨를 토닥였다. 일단 민호 재판 끝까지는 정신없을 거야. 그 다음에 진짜 내 인생을 계획해봐. 고마워, 수진아.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친구가 뭐 하는 거야?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지. 두 친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30년간 억눌렸던 이야기들, 앞으로의 꿈들, 새로운 계획들. 은주에게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밤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일주일 후, 법정에서 은주와 민호가 마주 앉았다. 30년 부부로는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았다. 민호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구치소 옷을 입고 수염이 자란 채로 앉아 있었다. 피고인 최민호 횡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민호가 은주를 바라봤다. 원망의 눈빛이 아니라 미안함과 후회가 섞인 눈빛이었다. 은주도 민호를 바라봤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3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남남이었다. 증인 박은주 씨, 최후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습니다. 30년간 속아 살았지만 그래도 마지막만큼은 정직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은주의 증언이 끝났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최민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렀다.
하지만 은주는 차분했다. 법정을 나서면서 민호가 은주에게 말했다. 은주야, 정말 미안해. 이제 늦었어요. 은주의 마지막 말이었다. 30년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2부는 여기서 마치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